시작할게요. 오늘은 호흡이고요. 시험도 호흡을 낼 거예요. 자, 호흡 먼저 볼게요. 호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체 교환을 하는 건데 숨을 들이마셔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래서 기체 교환을 하는 걸 이제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생명 활동을 위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속에서 생긴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호흡이라고 해요. 그래서 밑줄 할까요? 숨을 쉬면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호흡기는요 코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관, 쥐, 그 다음에 폐 이렇게 연결돼요. 코, 그 다음에 기관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가 기관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폐가 있어요. 폐는 좌우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갈비뼈라든지 기관이 있고요. 폐 아래쪽에는 가로막이랑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옆에 만져보면 뼈가 있잖아요. 이게 갈비뼈가 되겠고 갈비뼈 그 다음에 가로막이라는 막이 있어요. 요 사이 공간, 갈비뼈와 그 다음에 가로막으로 이루어진 세장처럼 이루어져 있는 공간을 흉강이라고 표현해요. 흉강. 가슴 흉자 써서 그리고 공간에 할 때 강자. 그래서 이거 뒤에 나오니까 흉강이라는 용어 잘 기억하시고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 가슴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흉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용어 정리 한번 하고요. 자, 들숨과 날숨이 있는데 말 그대로 들숨은 들어오는 숨이고요. 날숨은 나가는 숨이에요. 그래서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데 들숨을 우리가 호흡에서 흡기라고 하고 흡이라고 하고 흡기. 그 다음에 날숨을 우리가 호흡할 때 호자를 써요. 호기라고도 해요. 호흡이라는 뜻이 호가 날숨이고요. 흡이 들숨, 흡자로 흡수하다 할 때, 그치? 이거지? 흡.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들어오는 숨에는 산소가 많고요. 나가는 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호흡기의 구조 보시면요. 코, 기관지, 그 다음에 폐가 있고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그 다음에 가로막,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가로막은 처음 들어볼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놓으면 밑줄 한번 쳐놓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폐에 있는 폐포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폐포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막은 뭐냐면요. 혹시 갈매기살 들어봤니? 고깃집 가가지고 들어봤니? 들어본 사람 있어? 그 갈매기살이 돼지고기의 이 아랫부분에 있는 가로막을 갈매기살이에요. 그래서 갈매기집 가면 갈매기살 집에 가면은 고기가 되게 적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게 적은 부위라고 이렇게 사장님들이 말씀하시거든. 그 이유가 가로막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적겠죠. 삼겹살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등심이나 갈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이지. 그게 요 가로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막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어요 양이. 어쨌건 그 부분을 말한다. 그리고요 폐를 둘러싸고 있는 폐포가 있는데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폐포를 보시면요 여러 가지 공기방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방울방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폐를 구성하고 있다. 이따가 밑에서 이제 폐에 있는 폐포를 정리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폐포 주변에는 이제 혈관들인데 그게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산소를 모세혈관에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코 쪽으로 해서 내보내는 걸 역할을 해요. 폐포 주변에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다. 포도송이가 있고 포도송이 같은 폐포가 있고요. 그 사이에 모세혈관이 다 감싸고 있어가지고 기체 교환을 해주고 있다. 알겠죠? 자,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는요. 코에서 들어와서 기관을 거쳐서 기관지로 나눠진 다음에 각자의 폐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폐에 있는 폐포로 연결된다. 자, 구조와 기능을 보실게요. 자, 코는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축축하게 만든다 돼 있죠. 그래서 코 안쪽에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축축한 점액 성분이 있어, 그지? 네. 그 이유가 세균도 걸러주고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이제 흡수해서 냄새를 맡고 역할을 해요. 세균도 걸러주고 먼지 같은 것도 걸러주고. 그리고 잘 알겠지만 콧속은 가는 털과 끈끈한 액체가 되어 있다. 이게 점액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 먼지나 세균을 걸러준다. 자, 기관과 기관지 되어 있는데요. 기관 안쪽 벽에는 선모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에 놓으시고요. 선모도 마찬가지예요. 코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와가지고 그때 먼지나 세균들이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기관 안에도 가는 털들이 있어. 그걸 섬모라고 해요. 털 기억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먼지나 이물질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기관은 기관지로 나눠지고요. 기관지라는 게 이제 나뭇가지 할 때 그 지자 써가지고 기관이 이제 기관은 공기가 통하는 통로고요. 이게 목 쪽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갈라진단 말이에요. Y자형으로 갈라지니까 기관지라고 하고요. 기관지에 이제 폐들이 붙어 있는 거야. 넘어가고요. 폐 보시면요, 가슴 좌우에 한 개씩 있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강, 아까 말씀드렸죠? 흉강이라는 용어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쪽에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크기가 변한다 되는데 이거 뒤에서 할 거니까 밑줄만 그어 놓으시고요.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폐포로 이루어진 이유는요, 하나의 큰 덩어리보다는요, 잘게 쪼개놓은 방울방울에 쪼개는 작은 물체들이 표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치? 표면적이 넓다는 거는 물질 교환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공기가 닿는 표면적을 매우 넓게 해가지고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폐가 폐포로 나눠져 있는 이유, 그러니까 폐라는 건요, 이렇게 커다란 순대 보셔서 아시겠지만 순대 먹어봤잖아요. 순대 간 있지? 아니, 폐가 있지. 폐를 보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구멍처럼 이렇게 나 있는 것들이 있어. 회 먹어봤니? 싫어해서 안 먹죠. 순대만 먹어. 이런 식으로 폐 보시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방울방울 모습이 있거든요.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달려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큰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이렇게 잘게 쪼개진 이유는 기체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알겠지? 그래서 폐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 쳐놓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겠어요. 폐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공기 주머니고요. 폐 한쪽당 약 1억 5천 개씩 정도가 있대요. 1억 5천 개씩. 그럼 합쳐서 약 3억 개 정도의 폐포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폐포라는 작은 공기 주머니가 약 3억 개 정도가 있다.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폐포를 하나하나씩 다 표면은요, 표면적이 피부 표면에 약 30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고 넓죠. 한 층에 얇은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한 층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아까 전에 우리가 혈관도 마찬가지, 모세혈관이 한 층으로 된 이유가 뭐였어요? 물질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지? 두꺼우면은 물질 교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얇게 돼 있잖아, 한 층으로. 마찬가지로 폐포도 한 층으로 돼 있어요. 왜? 기체 교환이 원활해야 되잖아. 두꺼우면은 기체가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층으로 된 얇은 막이고요. 표면이 모세혈관을 둘러싸여 있다. 거기다 밑줄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세혈관의 역할은 폐포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주고 산소를 받아서 다시 또 혈액을 돌아야죠.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교환된다. 거기다 밑줄여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막은 폐 아랫부분에 있는 근육으로 된 막이고요. 이따가 이제 호흡할 때 우리가 호흡 작용을 할 때 한번 볼 거고요. 갈비뼈는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자, 오른쪽에 우리 1, 2, 3, 4, 5 한번 풀어볼게요.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있는 구조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연계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앞에서 또 소장에서 주름진 구조, 그죠? 그 다음에 방금 봤던 페포 같은 것들, 그리고 모세혈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표면적이 넓죠. 그물처럼 퍼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흡기는 구조 같은 경우는 폐포 정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폐포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호흡 운동의 과정만 한번 잘 우리 몸으로 익혀보면 돼요. 자, 1번 볼게요. 들숨보다 날숨에 적게 들어있다 그랬는데 이건 산소가 되겠죠. 들숨보다 날숨에 많다 그랬는데 이건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산소, 니은은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2번 코, 기관, 기관지, 폐 속에 있는 폐포가 되겠고요. 3번 A는 코, B는 기관, C는 기관지, D는 폐가 되겠고요.
E는 폐포, G는 가로막, F는 갈비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물을 할 때는요 구조를 먼저 익혀두시고요.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혀두시고 그 다음에 구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나중에 외우려고 했어요. 구조를 먼저 알게 되면요 기능은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면들이 보통 있어요. 자, 1번 A와 B에서 먼지나 세균 등이 걸러진다. 이거 맞죠? 코와 기관에서 여러 가지 먼지, 세균 등을 걸러낸다. 그리고 기관에는 섬모라는 털이 있다. 자, C는 폐 속에 더 많은 가지로 갈라져서 기관지를 말하는 거고요. 폐와 연결돼 있다. D는 스스로 수축과 이완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D는 폐인데요. 폐는 스스로 우리가 근육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근육에서 잡아주고 이제 당겨주는 거라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폐를 뭐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X가 되겠고요. D는 갈비뼈와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흉곽 그랬는데 맞아요. 갈비뼈와 아까 말씀드렸죠, 가로막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 이 안쪽 공간은 우리가 흉강자, 가슴 흉자 써서 흉강이라고 한다. O가 되겠고요. 이 폐포 주변에는 모세혈관이 있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다. 맞고요. 폐포는 폐가 공기가 닿는 표면적을 줄여서가 아니라 늘려서 기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죠. X가 되겠고요. F와 G의 움직임에 따라서 되는데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 폐의 크기가 변할 건데 요거 뒤에서 할 거예요. O는 맞고요. 이 과정은 뒤에서 할 거고요. 왼쪽에 우리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2번 한번 볼게요. 들숨과 날숨 성분돼 있는데요. 이거 잘 알죠?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뿌옇게 되는 거 알지? 그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BTB라는 지시약을 쓸 건데요. 요거 우리 어디서 했냐면 광합성할 때 썼었고요. BTB라는 지시약의 특징은요. BTB는 중학교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지시약이기 때문에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산성일 때는 노란색,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일 때는요 파란색이고요. 아직은 산성이 뭐고 염기성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산화탄소가 많다 하면은 산성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석회수 같은 경우는 뿌옇게, BTB 같은 경우는 노랗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기성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쨌건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그래서 색깔 부분이 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날숨 같은 경우 이산탄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빨대를 이용해 가지고 BTB를 넣은 용액에다가 날숨을 계속해서 불어넣어. 불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점점점 파란색이 초록색이 됐다가 초록색이 노란색이 돼요. 알겠죠? 넘겨주시고요. 이제 호흡 운동인데요. 이번에 있는 호흡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별표를 쳐놓고요. 같이 한번 느껴볼게요. 자, 일단은 숨을 들이마셔. 숨을 들이마시는 걸 우리가 들숨 혹은 흡기라고 했죠. 숨을 들이마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숨을 들이마셔요. 그럼 갈비뼈가 어떻게 되냐? 갈비뼈가 앞쪽으로 올라가죠. 갈비뼈가 올라가고요. 숨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여기 있던 막은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죠. 가로막은 내려가요. 이 자체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갔으니까 흉곽 부피는 커졌다고 해요. 흉곽은 부피가 커져요. 부피 쓸까? 흉곽이 있는 공간이 커졌어요. 흉곽이 갈비뼈가 커지고 높아지고 올라가고 가로막이 내려가면서 흉곽이 커졌어요. 그지? 그럼 흉곽에 있는 압력 자체는 내려가요. 공기가 들어간 게 아닌데 부피가 팽창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앞쪽에서 했을 때 기체 압력과 부피는 반비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압력 자체는 내려가요. 흉곽 압력은 내려가요. 자, 이번에는 폐 입장에서 흉곽이 앞쪽으로 흉곽이 커졌잖아요. 그럼 폐도 어떻게 되겠니? 부피도 커지겠죠. 따라서 폐 부피가 커지고요. 폐 부피가 커졌다는 것은 폐의 압력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폐 내부 압력은 또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바깥쪽에 있는 대기압보다 폐 내부에 있는 압력이 낮아졌지. 그치?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저기압으로. 이 말은요, 공기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들숨일 때는 바깥쪽이 안쪽보다 폐 내부 압력보다
바깥쪽이 압력이 더 크지. 그러니까 바깥에서 우리 폐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들숨이 되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기가 들어와. 공기 들어온. 날숨은 반대예요. 날숨은 말 그대로 이제 나가는 거잖아. 자, 갈비뼈가 이게 내보내 후 하고 내보면요, 갈비뼈가 들어가겠지, 그렇지? 갈비뼈 내려가요. 가로막은요, 이렇게 들어갔고 가로막은요, 공기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얘가 딸려서 위로 올라와. 그래서 갈비뼈는 가로막은 올라와. 네, 흉곽은요 똑같죠. 흉곽 부피는 이제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왔으니까 흉곽 부피는 쪼그라들었지, 그치? 그래서 흉곽 부피는 감소. 같은 공간인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압력은 커져요. 흉곽 압력은 상승. 마찬가지로 폐도 이제 딸려서 부피가 흉곽 부피가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공간에 있는 폐도 또 쪼그라들겠죠. 폐 부피 감소, 폐 압력 증가. 그러면은 이번에 어떻게 되니? 폐 압력이 높아졌어. 폐에 있는 압력이 쪼그라들었으니 공간이 쪼그라들면서 압력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대기압보다 조금 높아진 거야. 그러니까 공기가 자연스럽게 밖으로 새나가겠지. 이게 날수입니다.